간의 조성에 따른 그런 공항로까지 총 2.97km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원도심의 특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도심 아까 했던 삼각지 땅 부분에 인구는 2,959명 정도 되고요. 주차장은 1,123명. 활동 인구는 저희가 매 올레 시장을 출입을 조사했더니 금요일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 한 36,000명 정도 되고요. 출입구별로 저희가 보행량을 조사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거 중앙로 부분이 한 43% 정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정로가 한 16%, 그 다음에 나머지 동문로가 25% 정도로 차지하고 있어서 중앙로에 근처하는 주차장 출입구 부분에서 가장 많이 이용 인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랑주공 거리는 기본적으로 버스 정류장에서 아랑주공 거리로 가장 많이 이동을 하고, 다만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으로 건너가는 보행량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로를 통해서 단절이 되어 있던 상황이고요.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은 그나마 이중석 거리로 통행량은 좀 있습니다만 중앙로를 건너가지 않는 형태로 해서 이런 형태에서 주로 이런 보행권 통행이 주로 이어지고 있고요. 축으로 이중석 거리만 되어 있고 옆으로 동서축은 거의 이동이 없고요. 다만 약간의 연결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광호텔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중앙로라든가 중정로 위를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인에서는 사실 4개의 핵이 있지만 결국은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상권 활성화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게 기본적인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소를 이체했고요. 지역 주민 의견을 의뢰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중앙로, 서문로, 동문로를 가지고 일방 통행을 하는 걸로 대안을 잡아서 계속 추진을 했었고요. 중정로 같은 경우에는 통과 통행이 많아서 일방 통행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에는 저희가 토론회 및 TF회의 지역주민 의견을 10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의견을 통해서 했던 게 일방통행보다는 양방통행이 좋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방통행을 하는 부분은 일방을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주지역이 아까 같이 5만 정도의 활동인구가 일어나는데 이 활동 인구를 서문로, 동문로, 중앙로로 다 일방을 하면 교통체가 한 번에 바뀌어 버리니까 이용객한테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서귀포 원도심을 찾아오기도 좀 어렵고 통행체가 바뀌게 되면 어려움이 있어서 양방통행을 하자는 게 기본적인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방과 양방을 검토한 경우가 저희가 양방통행이 좀 유리하겠다라고 판단이 됐던 부분이 2023년에 바뀌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양방통행 체계에서 4차로에서 2차로로 줄이려면 보도를 가로 쪽으로 줄 것이냐 가운데 줄 것이냐라는 게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지역주민 설명할 때 가로변과 중앙 부분에 굉장히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하자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2024년 10월 달에 지역주민과 상과 그 다음에 방문객들 대상으로 해서 전체 1724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중정로와 중앙로가 가장 마음에 든다는 것을 의뢰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24년 5월 달에 동별 지역주민 설명회, 그 다음에 2024년 8월 달에 상인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들이 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달에 웰리스 거리 인식조사를 또 한 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11월 15일 날 원탁 토론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이 이후에 백인 원탁 토론을 통해서 일반과 양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었고요. 저희가 2002년 10월 달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설문조사한 결과 차로 축소에 대한 근원적인 답변은 지역주민은 한 51.6%가 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는 36.66%가 찬성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쪽으로 가느냐 중앙으로 가느냐 고도가. 그래서 고도는 A안이 가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변으로 가는 대안이 76% 정도가 찬성을 한 상황이고요. 다만 반대하신 분들이 가장 우려했던 거는 4차로에서 2차로로 줄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교통지정체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78.4%가 반대하신 분 중에 가장 걱정되는 우려사항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023년에는 저희가 중정로, 중앙로, 서문로, 동문로를 가지고 일방통행 체계를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일방통행 체계를 검토한 결과 지역분야 의견을 반영해서 양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문로, 서문로까지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보니 중앙로만 대상으로 하자. 나머지 중앙로를 모니터링한 이후에 서문로와 동문로를 추진하자.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는 중앙로만 대상으로 해서 사람 중심의 그런 도로를 계획하는 걸로 계획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 의견에 지금 국토부에서는 2.75m까지 도로 폭을 줄이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로폭을 3.5m에 0.5에서 4m를 계획했습니다. 4m를 계획한 이유는
승용차 차로폭이 1.88입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차량이 대체했을 경우에 우회로 들어갈 수 있게 해서 기본적으로 4m는 확보하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m로 계획을 했고요. 다른 쪽은 4에서 8m입니다. 현재는 1.4m의 보도폭을 4에서 8m로 계획을 해서 최근 많은 데는 8m, 적은 때는 4m까지 계획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대안 A가 된 상황이고요. 대안 B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중앙에 보도를 놓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6에서 10m 보도를 놓고 좌측편에 지금 보시면 3.5m, 0.5에서 4.5m의 보도폭을 만들고 그다음에 가로변 부분은 상가가 있기 때문에 최소 보도폭 2m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BR이 되겠는데요. 결국은 지역 주민에 의해서 AR이 선택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차로를 2차로로 줄입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의 버스 베이, 택시 정류장, 주호 주차 공간,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어린이 통학 차량, 이런 것들 비상 차량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베이를 설치했고요. 기존에 이면도로의 일방 통행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차로폭만 줄이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거원의 효원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왕복 4차로 부분을 2차로로 줄여서 보도폭을 넓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길이는 저희는 520m지만 여기 길이는 350m로 되어 있어서 2022년에 기존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는 상황에 보도가 유지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중앙으로 지금 보도가 쭉 가고 가로변에 2m씩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다만 보도가 중앙으로 가다 보니까 기존의 좌회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올레 시장하고 협의한 결과 이 부분이 주차장이 나오면서 좌회전 차로와 우회전 차로 같은 경우가 상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기 길이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가에서는 좌회전을 없애버리고 우회전만 해서 이 부분에 주차장을 나올 때 바로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좌회전을 금지시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두 군데 부분만 호정이 되고 나머지는 좌회전이 금지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4차로에서 2차로로 줄이고 가운데 전체적으로 보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15m 보도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현재는 군함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교차로나 횡단 부분이 전혀 없고요. 다만 우회전하고 유입과 유출만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할 때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행의 접근성, 이면도로에서 보행의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횡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면도로에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부분은 이제 좌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통해서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또 하나 부분은 A 같은 경우에는 가치계 보행로를 하다 보니까 이면도로에서 접근성도 좋고 양쪽 끝에 있는 상가에 대한 활성화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서 결국은 저희가 A와 B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A를 선택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0,000대에서 12,000대 정도 교통량이 유출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논문 검색이나 연구 용어를 보니까 국내 도로 다이어트 관련 사례는 좀 많이 없었고요.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로 다이어트를 12,000대 하루에 16,000대 정도 이하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다만 1일 23,000대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00대기, 10,000에서 12,000대기 때문에 어느 정도 4에서 2차로를 줄여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상황이 되겠고요. 다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도로 다이어트 사례를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4에서 2차로를 줄였을 때 보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한 28% 정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매출 건수가 10.6%, 그 다음 매출액이 4.2% 증가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보행 관련 사고라든가 교통사고 관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기본적으로 한 40% 감소를 하고 보행 횡단거리 상승, 전체적으로 충돌 효과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대략 한 33%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간 매출, 그다음에 교통 안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이면도로하고 연결되면서 안전등대 부분, 그다음에 일관된 속도, 그다음에 이면도로 부분의 커뮤니티라든가 그런 거에 통해서 안전가로 조성, 그다음에 버스 이용객 증가, 그다음에 보행자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능성 이런 것들이 추가로 개선될 걸로 판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4에서 2차로 줄이는 안을 중에서 가로변이냐 중앙이냐에서 일단 가로변으로 보도를 설치하는 계획을 했었고요. 다만 향후에는 이제 직선으로 갈지 아니면 선주국이나 외국에서 가는 S커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4m에서 8m로 가는 S커브 형태로 가서 남대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조경 부분이라든가 주민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S커브 형태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라고 보는 방이 되겠습니다. 원도심을 활성화하려면 한 3가지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측하건데 실질적으로 원도심 활성화하려면 실질적으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실률이 한 42.7% 정도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도심 쇠퇴 부분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사실은 쉽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사실은 한 2, 3년 전에만 해도 제주 관광객 중에 호응도 1순위가 매일 올레 시장이었는데 2024년에 제주 관광공사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매일 올레 시장이 한 5, 6위순위로 밀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매일 올레 시장의 매력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부분은 지역 주민 감소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옛날만큼 소비를 하거나 활성화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적인 특징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도심을 활성화하려면 기본적으로 3가지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 첫 번째, 중앙시장 하나만으로 원도심 활성화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벤트를 하든 뭐 하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첫 번째 부분은 중앙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역주민 의견을 통해서 기본민 시설계 추진을 하면서 이제는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가는 어떤 이벤트를 나눌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가져갈 것인가라는 게 하나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매일 올레 시장 36,000명이 이용하는데 이 사람들이 매일 올레 시장에 체류 시간이 20분, 30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만 보고 시장 왔다 갔다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면도로를 통해서 안전성 확보라든가 메리트가 없으면 이분들이 옆으로 가거나 이렇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번째 부분은 이면도로 접근성이에요. 그래서 이면도로를 개선을 통해서 남북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주는 게 두 번째에서 인간도로 접근성을 통해서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두 번째 부분이고요. 또 하나 부분은 15번 도시과에서 서구 원도심을 15번 도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업이 중정로 보행자 우선도로입니다. 그래서 중정로 보행자 우선도로를 통해서 중앙로와 이면도로를 연결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그나마 현재보다는 더 나은 사람들이 모이고 활성화할 수 있는 메리트 있는 서귀포 운전시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는 좀 틀린 방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로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지역에 있는지 그거 좀 묻겠고, 두 번째는 과연 2차로에서 1차로로 줄이고 했을 때 차량 교통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알기에는 지금도 일호광장에 신호등이 걸리면 초원다방에서 일호광장까지 양방향 전부 차가 올 수도 정도입니다. 한 방향으로 했을 적에 과연 그게 견뎌내겠습니까? 특히 4시부터 7시까지. 오늘 짝에 오서 보니까 이빠에서 초원다방에서 일호광장에 차 두 줄로 이빠에 섰는데, 그리고 이거 일반형 속에 버스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버스 정서 몇 군데 있는 걸 아십니까? 네. 버스 정서 하나 세워버리면 앞으로 차가 못 다닐 거 아닙니까? 버스 하나 세우면 완전히 교통마비가 될 건데,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저 크루즈가 강정항에 약 3일에 한다고 들어옵니다. 네. 보통 한 2, 3천 명 되는데 버스가 몇 대 와서 세운 줄 압니까? 한 번에? 그 버스 와서 세웠을 경우에 타고 내려오는 시간이면 한쪽 방향 통제됐을 경우에 과연 그 교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한 2, 30분씩 기다려서 그냥 차량 운영하는 겁니까? 그다음 제가 알기에는 여기 지역 주민들 뭐 아까 50% 이상이 뭐 설문조사인가 찬성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사실상 주민들만 하면 거의 다 반대입니다. 보면은. 그리고 꼭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은 초원다방에서 일호광장에 사거리까지 지하도에서 교통 문제를 딱 해결해 놓고 지상에 하면 하등이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뭐겠습니까? 지상에. 지하도는 그렇지 않으면 육도에서 일호광장에서 초원다방까지 놓던지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걸. 그리고 이거 지금 2차선 있는데 2차선 없앤다는 말이 안 됩니다. 3차선 같으면은 1차선을 하고 2차선만 양방향 이상에서 다니고 해도 물릴 건데, 지금 2차선에서 1차선을 한다? 지금 차량이 1년에 10%씩 증가하는데 과연 그거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상 진원 마치고 나중에 불편이 없습니다. 사실은 4에서 2차로로 줄이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양방향 2차선이 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양방향 2차선. 네. 지금 양방향 2차선에서 2차선을 칠다는 얘기입니까? 예, 양방향 4차로를 양방향 2차로로 줄인 사례가 주로. 그게 아마 이렇게 중심권에는 불안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각지구가 잘 모르지 아마. 근데 사실 외곽 한번 그러면은 여기 주민들 전부 거기 가서 보도록 하고 과연 이거는 여기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하는 말이죠. 지금 사실은 교통이 난리가 날 겁니다. 그 교통 분석 부분은 아까 그러니까 저희가 착수 중간 부분부터 지역 주민 설명 10회 하는 동안 계속 소통이라든가 지금 왜냐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설문수 받으니 그러겠죠. 제대로 설명하고 내용을 알면은 그걸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정말. 또 하나 부분은 버스 정류장은 저희가 버스 베이를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베이 안에 있기 때문에 베이 안에 쓸 때는 차량이 그냥 통과하기 때문에 버스가 쓴다고 해서 정체나 이런 상황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걸로 판단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짓을 하고 나서 5개 10개 씌웠을 때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저희가 그 대기 길이는 다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2세대 정도 쓰기 때문에 베이 길이는 아니 2세대 그 정도. 짓을 했을 때 5개 10개 갖다 세웠는데 그때 어떻게 하겠냐고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순히 지금 4차 차원에서 2차선을 줄이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합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업무에 지금 참고를 하고 그런 대안을 만들어 가는데 지금 그 크루즈 관련된 사항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크루즈를 정차할 수 있는 곳을 서귀포 시내 지금 이중선로 주변으로 해서 올레시장으로 올라오는 이런 루트를 지금 저희들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제는 서귀포 여기 인도 적지 않습니다. 2m 인도 서울 종로에 가보십시오. 2m 안 되는 인도가 수두룩입니다. 1.5m 되는데 인구가 수십만 명 가는데도 그렇게 적은데 여기 무슨 뭐 한 3, 4만 정도 도심에 2m 저 인도가 적다. 천만이 맞습니다 이걸. 예, 선생님 더 중요한 거는 더 이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시행을 한다면은 지금 사람들에게 걷는 목적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도로를 줄이고 하는데 지금 일로광장이 제일 문제라고 봐요 저는. 사고도 제일 많이 나고 또 광장 문화가 없어요. 아까 지금 뭐 인프라 구축에다가 그리고 아까 이제 몰래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아랑 동울거리 가는 그 동선이 뭐 막혀서 잘 안 간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연결고리로 좀 만들어가고 싶다 해가지고 그런 이제 사업 부담도 한 것 같은데 뭔가 하나가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보니까 사업 구상에서는. 그죠? 뭐가 빠졌다는 생각 안 들으세요? 뭔가 지금 관광객이나 도민들 지금 관광객이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살고 있는 도민들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뭐 관광이고 그건 둘째예요.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어르신들이나 50년, 60년대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제 젊은 애들도 오고 그러는데 이걸 살기 좋은 그 구상을 먼저 해야 되는데 다 보면은 다 타지나 이렇게 관광객들 위주로 하는데 관광 사업은 맞아요. 그러면은 원도심에 살고 있는 본 주민들은 다 쫓겨나요. 그러니까 나 말은 뭐냐면은 사업 구상할 때 도민들을 뭐 동사무소나 가서 이제 뭐 몇 명 이렇게 전달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의견 수렴 받고 뭐 아까 이제 어르신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찬성이다 뭐 몇 프로 찬성이다 진짜 도민들한테 다 물어보면은 아까 어르신 말이 맞아요. 다 반대예요. 불편하니까. 근데 이런 거를 사업 구상할 때 용역도 좋은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 뭐 4차선, 2차선 하면은 뭐 꼭 차량을 통제를 해보고 뭐 일주일 동안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민들 한번 참석 좀 해주십시오. 이게 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건데 광장을 하나 조성해가지고 연결고리를 만들면은 광장에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일로광장 한번 걸어 보셨어요? 자, 맥도날드에서 맥도날드 서귀포 약국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삥 돌아서 가죠. 이게 걷는 게 불편해요. 예. 광장 아예 없애라는 게 아니고 뭔가 좀 획기적인 거 이렇게 사업할 때면은 진짜 획기적인 사업이 하나 딱 나와야 돼요. 예, 그런 것 좀 구상 좀 해주세요. 예. 네. 활성화가 그렇게 이어져야 아까 아란 돌거리도 가고 뭐 서쪽도 가고 동쪽도 가고 이렇게 계속 사업이 잘 되면 이렇게 계속
중추검에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만 지금 팩트로 딱 해서 못 박아버리니까 예, 길게 안목을 길게 보세요. 예. 보면은 한 2년, 3년, 5년 그 안목으로 보시더라고 보니까 사업 부상을. 예, 그 예, 질문을 간단히 해주시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걸어서. 지금 우리 일로광장하고 시스템이 비슷비슷해요. 예, 그것도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시고. 예. 예. 제가 요 주민설명회를 제가 몇 번 참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양방향으로 그 몇 번 했을 때는 오늘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버스 정차할 때는 또 이 노선을 안 맞고 해서 한 게 너무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며칠 이렇게 유심히 찾아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걷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도 좋지만 예, 모든 우리 재산 가치를 위해서라든가도 이런 방향은 저는 아주 좋고 더 조금만 더 보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유념해 주셔서 다음에 이제 그런 체계 이제 개선하실 때 조금 더 이제 한번 해드리라고 이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양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귀포역 웨니스건이 조성 기본 구상안인데요. 이거는 지금 사업을 집행을 한 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A안, B안이 지금 그 계획이 일단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들은 어쨌든 사업을 하기 위한 이런 계획이 구성이 되고 이런 과정을 또 이렇게 갖는 거로. 그래서 한번 다시 한마디 더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그 당초 지금 서귀포역 웨니스거리가 지금 중앙로 다리를 기점으로 해서 저 삼광장 서문로 그다음에 오광장인가요? 동공사리 요 트라이앵글 요가 이렇게 돼서 이제 중앙로에서 그 초원다방 쪽으로 내려가는 요 라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기본 구상이 크게 됐던 모양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축소가 되면서 1호광장에서 지금 초원다방까지로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왕 지금 물론 예산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어떤 여러 많은 그 변수가 있어가지고 당초 이 트라이앵글을 하려고 하는 걸 못한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중앙로 다리에서 그 초원다방까지 거리를 A안이든 B안이든 그 도로만 이렇게 확장을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걷기 좋은 웰리스 개념인지 뭐 그냥 모해구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하면서 하나 더 붙여서 이왕 사업을 할 때 추가로 하나 더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 그 말씀하셨던 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처음에 이 중앙로탄에 원래 계획이 있었죠. 원형 육교. 그거는 아주 오랜 옛날에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 원형 육교를 같이 병행해서 이 사업을 같이 연기하면 어떻겠습니까? 단지 이거 그냥 그 로타리에서 초원다방까지 요거만 이렇게 한 520m 걷는 것만 하지 말고 지금 그 중앙로타리에 버스 체계나 교통 체계도 어려운데 보행 체계는 더 어려워요 거기. 그래서 일부 지금 그 서귀포시청에서 그 지금 그쪽하고 또 서귀포 그 아닙니까 그저 동산프라지하고 함께 시일 쪽이라고 이렇게 육교 아치라도 하나 해주셔서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하면은 그래도 좀 뭔가 서귀포의 랜드마크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보는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계되는 그 모습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사업에 지금 기본 구상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 있게 하면은 중앙로타리에 있는 그 유교 사업도 좀 한번 병행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각으로만 그래. 이게 완전 권위주의 시대도 아니고 지금. 지금 여기는 한 번도 개진 안 해. 아니 여기 마이크 좀 주십시오. 지역 주민이 걷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일방통행으로 시작을 한다 해서 지역 주민, 관광이라는 말 별로 안 나왔어요.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관광객 유입과 그들이 동선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라고 지금 변질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꼭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해서 설명할 때마다 거의 참석을 다 했습니다. 22년도부터
참석을 다 했는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고 걷기에도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쩌다 한번 왔다 가는 사람들이고 지역 주민은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려고 해도 차량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면은 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어쩌다 한번 동동이나 서흥동사를 한번 걷는 사람들은 좋아요. 그러나 차를 이용한 우리 중앙동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중앙동이나 천지동, 전방동 주민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앙로를 한번 지나가기 위해서 2차선을 갈 때는 거의 쉬지 않고 쫙 지나간다. 50.3%가 그냥 지나가듯이 지나갔는데 이제는 차가 하나가 잠시 임시 정차하더라도 기다려야 될 만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 누구를 위한 건지 사실 지금 모르겠어요. 그리고 의견을 서럽했는데 사실 제가 중앙로에서 의견을 받습니다 해서 제가 들어봤더니 8명 정도가 9명인가 이렇게 의견서를 냈는데 8명은 기존 안을 그대로 잘 보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한 사람은 찬성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대부분의 지역 주민 사람들은 이 도로를 축소해서 인도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중앙천지 진짜 딱 주민만 가지고 설문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70~80%가 반대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중앙동 그 사이에 걷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지역 주민들은 버스 타고 와서 내렸다는 사람이 잠시 왔다 가거나 일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일호광장에서 시작까지 걸어오는 경우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대부분 우리가 요즘 버스가 잘 정리가 돼 있어서 버스를 탔다 내렸다 하는 그러신 분들 잠깐 내렸다 일보고 가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지 걷기 위해서 뭐 좋아지는 환경을 보기 위해서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중앙동 지역 주민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설문도 다시 한번 해주시고 지역 주민을 해서 다시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서 지금 원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바꿔볼 수 있을까 그런 방향으로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블랙약 그 근처에 가면 이 유모차 하나 지나가기가 힘들고 이런 환경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데는 전적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사람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하기 위함이니까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앞서 말씀하신 분하고 계속 참여를 했는데 같은 말을 저 사장님이 이제 계속 봤는데 같은 말을 계속 하라 그러니까 말하기 싫어서 지금 말을 안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그거 예전에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다 우리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또 바뀌다 보니까 또 말을 해야 되는 그런 형국인데 사실 중앙동 그쪽 걷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거 걷는다 그래도 걷는 사람 많지가 않고 또 우리가 일산 쪽 처음에 그런 얘기했을 때 아까 뭐 이동차도 못 다닌다 그런 말도 다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있는 상태에서 좀 가로수 같은 것도 사실은 가로수가 물어보면 다 불편하다 그래요. 낙엽 떨어지고 뭐 열매가 떨어져가지고 너무 불편하고 지저분하고 해서 그런 것도 좀 정비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다닐 수 있는 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처음에 우리 했었죠, 그죠? 그런 얘기도 했었고 지금 말씀하신 건 다 반론을 우리 제기했어요. 그리고 30년 전에 내가 알기로는 30년 전에 그 우리가 길을 확장시켰거든요. 지금 한 30년 됐어요. 근데 그때는 건물도 잘라가면서 그걸 길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불과 30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구시가지에서 제일 넓다는 그 도로인데 그 도로를 갖다 다시 또 막는다는 것도 좀 무슨 얘기고 전국적으로 그거 몇 군데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저도 한 두 군데 가봤는데 거기 활성화된 데 거의 없었어요. 그 처음 안으로 갔을 때는 만약에 중정나 처음 안 갔을 때는 그 트레인 거리 다 폭삭 망하라고 한 거예요 그때. 지금도 중앙로 뭐 지금 시간을 보면서 차 통행량을 보실 때 했는데 사실 그 막아놓고 통행량 한번 보세요. 그 누가 도로라고 하겠는가? 네? 이게 그냥 대충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번 그리고 또 우리가 볼 때
4차선, 2차선 줄인다 안을 가지고 설문조사 했다는데 사실 우리가 그쪽에 살아도 설문조사 한번 받아본 적도 없고 저는 한번 받아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중앙동이나 저기 소흥동이나 저쪽 동네 분들 말고 사실 중앙동이나 이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사실 정확하게 한번 설문조사 해보세요. 찬성한 사람이 몇 프로 되겠는가? 그거를 그거 빼고 계속 빼서 우리가 지금 사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 설문조사 그리고 지금 여기 내가 나도 지금 우리 아는 분 몇 분한테 내가 그 우리 집 앞에서 찍어서 저 사진을 보내주긴 했지만 사실은 그거 하나 달라고 해서 그것도 몇 번에 몇 차례 붙여서 불탁해서 붙여라 해가지고 지금 그거 하나 딱 붙인 거예요. 현수막.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은 되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무하는 식이지. 반성 좀 하세요. 몇 번 얘기했어요, 사장이. 그거 좀 정확하게 그 가장 피해나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그쪽 동네 사람들이니까 그 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문조사도 하고 또 이런 행사했을 때는 정확하게 몇 군데 일왕장이든 몇 군데 잘 붙여가지고 사람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말을 하면 다 반대예요. 아니 똑같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말을 하게 만들고 좀 잘 살펴보고 해주세요.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생존에 관계된 거예요. 물론 시에서도 그 동네가 활성화시키고 관광객도 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유입인구도 해서 좀 하려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는 길을 줄여가면서 뭐 그 주위에 사는 지금 얼마나 경기가 힘듭니까? 잘 생각해보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과 중정로에 다녀가 있는 박숙사라고 합니다. 저도 거의 빼놓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마다 그 릴리스 거리가 제주 도민을 서귀포 도민을 위한 거리라고 했는데 릴리스 건강 그거 5분이면 바다 5분이면 산입니다. 도민을 진짜 위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관광객을 위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관광객 여기서 40분 체류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 40분 체류하는 거 정말 하시고 싶으시면 저 자구리 그 중정로를 이용해서 저 자구리 그 이중석 거리 그쪽에 문화의 거리고 그쪽에 그래도 그쪽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구리 시민들이 지난번에 참석을 해서 보니까 대다수가 거기는 활용을 해요. 그쪽으로 그 모든 일을 그쪽으로 추진을 하기를 소망하는 쪽에서 해주세요. 왜 중정로 제일 지금 그래도 서귀포라고 하면 제일 중앙로 넓고 그런 곳을 마루타를 삼으시려고 합니까? 돼 있는 거리를 잘 활용해서 이중석 거리도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것도 잘 돼 있어서 지금 말씀 이 투자를 그쪽 부분에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 자물이 가서 한바탕 놀다 가게씩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왜 이쪽에서 중정로 중앙로 이쪽을 그렇게 마루타를 삼으셔서 칠성통 못 보십니까? 제주도 안 타세요? 칠성통을 가보시면 정말 저희가 그 제주도가 모든 사람들이 칠성통을 먼저 찾았는데 이제는 가고 싶지 않은 거리예요. 시커매가지고 며칠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이거 날짜 받아놓고 저희가 확인차 갔다 왔습니다. 거기가 그 칠성로가 살아난다면 죽을 것이다 보니까 사이드에서 살아나고 있어요. 다른 집이. 그렇게 되면 그 칠성통 제주도에서 제일 비싼 탕 찾아가고 있는 사람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루타 삼지 마시고 준비가 돼 있고 원하는 곳에다가 릴리스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뭐 마루타는 이렇게 표현하시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 어쨌든 지역이 생존에 관계된 거라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대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생존에 관계된 거라서 그때 말씀드리는 거죠. 예, 충분히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질문. 어떻게 잘 써야만이 그 예산의 효과가 시너지가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100억을 썼다 해가지고 그 100억에 보단 1000억에 대한 그 시너지 효과. 지금 제일 불편한 거는 걷는 사람 여기 다 차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정비사지만 차가 없어요. 늘 걸어 다니고 세계 여행하면서 다 걸어 다녀요. 대중교통 이용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일로광장은 걷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까 이 거리가 일로광장에서 쭉 내려가는 거리지 않습니까? 저 가운데에서 쭉 일로광장에서 시작 안 되고 그냥 내려가는 거리를 활성화한다는 거는 그건 조금
아까 이제 이제 나이식은 여사모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만 냅둬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계를 시키려면은 정확한 팩트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원래 시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아까 이제 이중섭거리를 해가지고 쭉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연계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씩 이제 하다 보면은 시민들이 반발도 좀 덜하고 잘 되네. 그리고 불편사항을 해주네. 뭔가 하나 떡 주고 뭘 해야 되는데 떡은 안 주면서 무조건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반발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뭐 육교 왜 돈만 쓰려고 그래요? 예산이 한정되는 건 알아요. 거기서 더 전문가를 하지 말고 난 전문가가 없다고 봐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더 전문가예요. 왜? 더 잘나니까. 그런 사람들을 섭외해가지고 뭘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는 사업 구상을 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 500억 정도의 예산을 드리는데 이 서귀포 중앙동하고 이제 연도심에다 투자하는데 이 사업을 벌써 저도 한 2번 참석하고 한 2년 정도 됐는데 나왔던 말들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이 큰 돈을 들이면서 이 도로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안 되면 다시 원위치 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재정 낭비입니다. 한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틀림없이 시뮬레이션 한번 하십시오. 시뮬레이션에서 지금 상태에서 그 라인을 그려가지고 차량도 그렇게 통과시켜놓고 이렇게 해보고 불편함도 나오고 또 무한산도 나올 거고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생존에 있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생존이라는 의미는 그럼 이렇게 뭐가 변화를 시킨다면은 우리한테 획기적인 이득이 있구나, 삶의 질이 향상되는구나 이런 게 피부로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도시의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 곳을 여기에 참석하신 좀 틀림없이 반대하시는 분, 불편하시는 분 여기 서귀포 중앙구 천지동 이분들을 모시고 1박 2일 동안 거기 가서 그 주민한테 물어보고 좋습니까 나쁩니까 물어보고 하면서 얘기가 나오면은 같이 가서 시하고 같이 가서 그런 문제를 다 이렇게 해결을 해보면은 아마도 더 좋은 얘기가 나오고 이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좋은 사례를 한번 가보고 또 시뮬레이션을 꼭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는 게 이 사업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거 하지 말아야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여기 주민들이 스스로 느껴서 합시다 이렇게 나와야지 억지로 어떤 행정에서 진행된 것을 끝까지 해버린다는 이런 행정으로 진행하기는 좀 답답하지 않느냐. 이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상권이 지금 현재 중앙로에 모든 상권이 의류나 약국 그런 건데 지금 다 그쪽에 걸어다니면서 사시겠냐 이거예요. 지금 옷 사는 거나 이것도 지금 다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지금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사는데 옷을 사거나 매입을 하는데 지금 갈수록 이 웰니스로 만들어가지고 상권이 죽어버리면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상권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걸어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 부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다른 거 생각을 할 없대요. 그 장사도 안 되는데 뭔 놈이 걸어다니기만 우선입니까? 그쪽에 사는 사람은 상권이 우선이지. 예. 일단은 제가 거기 있는 사람이 죽는데 무슨 그 걸어다니기 우선이. 유입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이고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은 어쨌든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도 많이 이용을 해야 되지만 또 그게 관광객까지도 이렇게 플러스하면 좋겠다는 얘기고 아까 먼저 설명한 관광객 이런 얘기는 우리 여기 도민들, 우리 시민들도 다 같이 포함된 인구 유입 체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메일 올레 시장과 중앙로에 연계되는 이런 라인으로 지금 이러한 과정을 끝내고 나중에 우리 기본 및 시설 설계가 들어갈 단계에는 그러한 연계되는 도로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다 심어 놓을 겁니다. 근데 그 심어 놓는데 그거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만약에 동을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하시든 어떤 방법을 해서 이쪽 라인에는 어떤 게 좋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중앙로를 공사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동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이번 기본미 실질설계가 진행이 된다면 그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사람을 우선 유입이 돼야 장사가 되느냐, 장사가 돼야 사람이 오느냐, 이거는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중정로나 중앙로에 상권에 이익을 주는 건 아니라니까. 거기 있는 지금 현재 원래 시장에 가는 그 상권만 지금 있는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원래 시장 동안 지금 갖고 했잖아요. 원래 시장에 사람들이 유입되는 뭐 3만 명이고 2만 명이고 몇십만 명이고 다 그렇잖아요. 원래 시장만 지금 갖고 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중정로, 중앙로에 이 사람들이 지금 상권에 어떻게 이익을 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왔습니까? 지금 원래 시장만 갖고 한 거잖아요. 아니 선생님, 그거는 원래 시장만을 갖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중앙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까 저 설명할 때 원래 시장에 몇만 명이 오고 몇만 명이 한 거지. 지금 중앙로에 몇 사람이 와서 매출이나 중정로에 매출 그런 거가 해서 발표했어요 아까? 그거 아니잖아요. 원래 시장만 갖고 오잖아요. 그거는 주민자치위원장님, 그거는 우리가 여건 분석을 할 때 주변 분석까지 같이 들어가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활동되는 이런 분야도 같이 분석해서 연동적인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내야 이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지. 그냥 이 자체만을 가지고 하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왜 한 군데만 갖고 해서 이게 지금 22년도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그것만을 지금 꼭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답변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잘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예, 아무튼 예, 의견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김관현입니다. 저는 이 일 시작하고 매번 이 행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가 토론회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오늘 제일 좋은 방안이 몇 군데 나왔어요. 제가 아차 싶을 정도로 한 두 분이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걸 시작하고 2년 동안 사실은 변화가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2년 전에 했던 거 보고 그대로 좀 가지고 가서 계속 좀 설득만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이 눈에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작게 해서 3D로 시뮬레이션을 줄 수 있어요. 최소한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지. 이거 좀 모르겠어요. 저는 이쪽 좀 아는 사람인데 이거 절대 이 사람들 일반인들 우려하는 거 무시 못 시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여기 사는 사람 의견이 제일 중요한데 이분들 설득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중요한 거 진짜 좋은 말 나오셨어요. 꼭 추진하시겠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얘기하셨잖아요. 제일 쉽네요 이게. 길 자선을 차단을 하는 거 있잖아요. 요새 많잖아요. 그거 가지고 며칠간 주민들 모시고 그리고 전문가들 오셔갖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만약에 한번 실시 계획해가 그거 바꾸는 것도 돈 많이 들죠. 그리고 이거 한번 기억고 나면 다시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년 전부터 아니 몇 년 전부터 이 지금 낙후된 거리 개선 좀 해주라. 가로수들 오래된 거 좀 치워주고 정비 좀 해달라니까 지금 예리서들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단 하나 가로수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시간 끌지 마시고 제가 좀 한번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이거 아주 좋은 겁니다. 여러분 얻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시뮬레이션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설득해 주십시오. 네. 중심 상권에 지금 거주를 하고 실제 건물을 소유하고 이런 사람들을 의원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같이 하셔서 그분들이 좋다고 하는 정도가 나올 때까지는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귀포에도 안 사시는 분들이 서귀포 시청에 많이 계세요. 서귀포 실정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제주시에서 출퇴근하시고 여기가 어디예요? 하는 정도가 시청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 대부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런 큰 일을 구상을 해서 하신다는 거는 정말 여기 의원들을 몇 분을 모시고
최소한의 10분을 모시고 그분들이 좋다고 말씀 나와서 한다고 하면 웬만한 분들은 찬성을 할 겁니다. 그런 정도로는 해주셔야 될 겁니다. 저도 지금 사는 그러니까 중앙로 청지동 요그 중앙로로 해서 사는 시민분들이 그 지금 말씀해 보시면 거의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분들이 좀 그래도 대표하실 수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또 여러 군데 좀 잘된 데 있으면 가서 견학도 시켜주고 해서 이 일단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될 건데 지금 상황은 주민들은 정말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이러면서 그냥 몇몇 분만 자꾸 나와서 우리 쪽 계속 하던 말만 또 하니까 지치고 그러니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방안한 다음에 시뮬레이션 좀 하면서 같이들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건 하려고 키우려고 그러고 자기들 계산 즉시에 조금 이렇게 하는데 이 시에서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 거기서 실패 본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역이 저 대나무 다 됐대요. 근데 그런데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겁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죠. 근데 일단 사는 사람들이 반대가 많으니 그 반대하는 것들을 좀 무아취합해서 그분들 좀 설득할 수 있는 방향을 좀 하신 다음에 이를 추진하는 것도 늦지 않을까. 나는 가장 걱정스러운 게 이거 해놓고 이건 뭐 기울 수도 있지만 이거 해놓고 또 양쪽에 또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길이 좋아지면 일방통행하는 거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30년 전에 그 식탁을 다 늘려서 건물 부셔가면서 해놨는데 30년쯤 되니까 다시 또 막겠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 우리는 다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시에 사는 것이 그 신빙성이 안 가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중앙로만 아니고 나중에 가서는 이거 해보고 양쪽을 또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기후가 되는 것이 그때는 길이 작아지니까 막는 거 어렵지 않죠. 지금도 이렇게 열 몇 번 우리가 만나서 계속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안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잘하지 않습니까? 좋은 의견 좋습니다. 저희들도 능력이 되는 한 아까 건의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번 접목시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가 사람들이 동의가 없이 이렇게 굉장히 공청회 설명회를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 주변 상인들을 일단 설득해서 우리 그 중앙동 그 지역에 있는 사람도 가서 설명회를 들으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웰리스 도리라고 해서 설명회를 들으러 와라고 했는데 일단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반발이 아주 심한 것 같으니까 아주 우리도 듣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요약적으로 주변 상인들을 일단 설득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설명회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추진하시든지 그런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웰리스 거리가 왜 부당하냐 이거. 30년 전에 지금 전에 여기 2차선일 때 중앙로 2차선일 때 그때 토지 부상들이 그때 시청하고 좀 늦게 되는 관계로 해갖고 꼭 지금 이게 왜냐 2차선에 지금 저 인도가 넓어진 형태 그 형태였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느냐 인도는 완전 주차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주차 단속도 안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20대에 그때 보상 과정 때도 그때 별 처분이 없습니다. 그때 4차선으로 넓힌다 하니까 모든 다 시민들이 그때 중앙로에 거주하신 분들은 다 환영했습니다. 그때 2차선에서 4차선들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 사통팔달이라는 말씀 아시죠? 모든 게 뻥뻥 뚫리거나 하는데 그런데 2차선에서 1차선 줄어버리면 4차선에서 2차선 줄어버리면 저기 차 한 대 만약에 어디 공사 차량이라든가 긴급 자동차라든가 이게 하나 주차해버리면 다 막혀버립니다. 이게 도로를 놓는 게 뭡니까?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못하는 거면 도로를 놓아요. 그러면은 자동차를 놓고 아니 상관 시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무시해라. 그렇게 도시과에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여기 중앙로에 거주하신 분들, 재산세 내신 분들, 세무과하고 협조해갖고 이분들에게 문자라도 한번 날려셔갖고 한번 동의를 구하라고. 시청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비싼 세금 받아갖고. 근데 선생님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무과에 이런 세금 납부했던 전화번호에서 메시지 날린다는 이 자체가 이제는 그렇게 허용되지 않는 이런 규제들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마이크를 잡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서 주민 설명회를 듣다 보니까 지금 지역 주민들이 그다음에 상인분들이나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지금 충분히 아마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지사님께서 지금 서귀포형 웰리스거리, 그다음에 15분 트램, 기타 등등 사업이 많이 부상을 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예전에 30년 전에 힘들게 이렇게 길을 확장해서 만들어놨던 거고 또 다시 이런 어떤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체적인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몇몇 분들 이렇게 해서 그분들만 동의를 받아가지고 찬성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강행했다가는 분명한 거는 아마 브레이크가 한번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주민 설명에서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오늘 잘 정리를 해가지고 시장께도 보고하고 그 다음에 도시사님께도 보고를 해서 기본 구상 아니지만은 사업 집행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충분한 설득과 이해가 없이 강행을 하면은 분명한 거는 아마 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숙고하셔가지고 국장님하고 좀 대표님께서 정리해가지고 잘 보고해가지고 일단 다시 한번 이런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장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가까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꼭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일어난 거는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일어났습니다. 자료에 보면 단점 비교 분석이라고 나왔는데 단점을 보면 그냥 한 줄로 일부가 지정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지 말고 설명회를 할 때 아마 주민들이 왜 반대를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다음에 설명회를 할 때는 이거에 대한 보완을 적어서 좀 이렇게 시민들이 그래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금 시점에서 너무 많으니까 한 줄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설문조사를 몇 명 정도 받았습니까? 724부 받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 주민 세대수가 5,800세대 중에 671세대에 받았고요. 그다음에 종사자가 총 3,285명 중에 403명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원도심대 통행자 19,000명 중에 650명을 받았고 전체적으로 비율은 6.1% 정도 됩니다. 전체 비율 중에 6.1% 정도는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 거리를 조성한다는 건 천지동하고 중앙동 중에 거의 6,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설문조사가 아까 이 정도 시민들 중앙동 천지동 시민들이 과연 몇 명이 설문조사를 했는지도 궁금하고 설문조사 만약에 받았을 때 지역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그러면 불평하게 했습니다. 네, 천지 중앙동 아마 반대 의견이 대부분 거의 제가 알기로는 많은데 이런 수 중에 설문조사할 때 다음에는 중앙동에 천지 중앙동에 몇 프로 만약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이거를 별도로 표기해 주시고 조사할 때 그래서 반대 의견이 몇 프로 나왔는지도 저희들이 알아야 되니까 너무 많으면 만약에 시행할 때 천지 중앙동 동민들이 만약에 90% 만약에 50% 이상 60% 이상이 만약에 반대를 했을 경우에도 과연 추진을 할 것인지. 네. 네.